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피너스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벌써 토요일이 됐습니다.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교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엄마뿐만 아니고요. 아빠랑 자녀들과 그 다음에 가족 모두가 이 시간을 즐겼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유익한 시간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유가에 대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컨셉을 잡아가지고 투자하는데 실익이 없고 손해가 막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되겠습니다. 독일 국채에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라고 한다면요. 예전에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독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건전하죠. 거기서 발행한 국채다. 당연히 건전할 것으로 보이니까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독일 국채에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폭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 국채 자체에 투자한 게 아니라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생 상품도 굉장히 어려운데 국채도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5개 국어로 자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Economics class with mom. Why never invest German government bonds? 마마또 이시오니 마나부 게이자의 교시지가 되겠습니다. 도이츠 국사인이 도시 시대와 제타이 이케나이 리유와 난데스까? 자, 간자체도 보시고요. 윈클라스 에코노미크 우롱 아프랑 아벡삼 웨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pourquoi nous jamais investir dans les obligations d'État allemand?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코멘세몬스, 가이샤, 민나상 이쇼니 하지메 마쇼. 채권에 투자한다. 채권이 뭡니까? 채권은요, 가령 이런 거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국채를 발행한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투자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 채권 증서를 만약에 1억 원 주고 샀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채무 증서거든요. 국가는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 채권이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를 일반 국민한테 팔아서 1억 원을 받아서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서 1억 원에 대해서는요, 만기 때 만기금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소정의 이자를 붙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투자가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채권 투자가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투자한다면 이자도 받을 수 있지만,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서 뭡니까? 투자금에 대해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거나 올라갔을 때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에 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면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채권 가격이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피탈 게인까지 얻을 수가 있고 인컴 게인은 물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투자가 아주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채권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요 4.388% 정도가 되고요. 한국은 2.838% 정도 되고 일본은 1.55죠. 투자 가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독일 국채 같은 경우 2.7% 정도, 중국 국채도 1.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 같은 경우 4%대니까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4.3에 투자를 했는데 그 채권을 홀딩했습니다. 사서 바이앤드 홀딩이죠. 그런데 미국 국채가 4.3이 아니라 2.3%가 된다. 그러면요 엄청난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채권 투자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드 investment is not bad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갱 토시와 와르코 아리마생. 그 다음에 중국어 간자체 보시고요. 랭베스티스망 오블리가테르 스네빠말, 쇠빠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독일 채권에 투자한, 독일 국채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독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그것이 문제를 빚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만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만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은행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한
기업체도 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채권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디폴트라고 하는 채무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종이 쪼가리 팔았는데 1억 원에 3년 뒤에 만기 때 만기 플러스 이자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그 회사나 은행이나 국가가 망했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디폴트, 채권 투자 리스크는요, 디폴트가 일어났다. 과거에 1990년대 말에 러시아 국채에 투자했다가 디폴트,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는데 바로 국가도 부도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부도는 잘 나지 않겠죠. 그러나 우량하지 못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채권 발행했을 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뭐 5%, 6%, 7%좀 더 많이 줄수록 그 회사가 좀 불안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 좀 먹으려다가 원금을 홀레당 날릴 수 있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채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편이죠. 그 다음에 또 국공채라고 해서 공공채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채권 발행하는 경우가 있겠고 한국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 일반 우량한 은행들 이랬을 때는 대부분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the biggest risk of bond investment is default risk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켄토시노 사이다이노 리스크와 그 사이모 후리코 데스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데포르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포르트. 자, 그리고요. 루플리그랑 리스크 댕베스티스망 오블리가테르 엘르 데포 드 빼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가 나쁘진 않지만 그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과연 안전한지 안 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지 못할수록 그 다음에 수익이 잘 나지 못해서 존속하기 어려울수록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회사일수록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를 뭐 10% 20% 준다. 그랬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할 때 그 인컴 게인이라고 하는 이자만 가지고서 접근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채권 발행 주체의 리스크를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 국채에 투자했다면야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자 별로 안 되고 그렇지만요. 하지만 독일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 그 각종 옵션을 끼워서 만든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5%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4.2%의 확정된 수익률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했죠. 사람들이 볼 때 독일이 리스크가 별로 없는 나라다 보니까 마이너스 0.5 이게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마이너스 국채 수익률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우량한 나라의 국채가 마이너스 0.5%보다 더 떨어진다. 마이너스 1%다, 2%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4.6%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해서 그 독일 국채에 많은 돈을 투자한 은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상품은요, 분명히 말하지만 파생 상품이 되겠습니다. 도코로데 도이츠 곡사이노 토시 쇼잉과 하세 쇼잉 데스 하세 쇼잉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니까 위험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스빵당 레 프로디 댕베스티스망 도블리가스용 됐다 알루망 송데 프로디 네리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요. 투자를 했는데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원금 대부분을 다 날리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적으로 국채 수익률이나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느냐? 마이너스로 내가 채권 발행해 줄 테니까 마이너스로 오히려 나한테 이자를 줘라.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국채에 발행을 해서 그것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몰랐을 때는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채라고 하는 것은 발행을 한다면요. 일단은 쿼터제처럼요. 일반 은행들이 먼저 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들한테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무조건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요. 국채 수익률이
그 마이너스가 나기는 어렵다. 하지만은 충분히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그 은행이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뭐 0.1%에 샀다가 혹시라도 손해지만 나중에 마이너스 0.5로 또 발행한다면 수익률이 떨어졌잖아요. 이자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은행이나 그런 금융기관에서는 충분히 매입할 어떠한 책임도 있다 보니까요. 의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토시스루 도끼, 곡사이, 토시노, 겐니오, 시라나케레바, 나리마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국채의 어떤 마이너스 수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익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런 상품에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원유가 최고로 150달러, 그 15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그런데 불구하고요. 그 마이너스 뭐 37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 이 파생 상품들, 선물 상품들 이런 것들의 어떠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채가 절대로 마이너스 0.5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종합자산관리사의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상품에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10억, 20억 은퇴자금을 모조리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생상품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선물, 옵션, 수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는요. 그 소비자들, 가입자들로 하여금 구미가 당기게 해서 만들게 하지만 사실상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투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또 언급하겠지만요. 커버드 콜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상품들도 효과 없고요. ELS 상품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양방향. 뭐 금리가 떨어지면 뭐 주가가 떨어져도 받고 올라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 현혹시키는데요. 올라도 받고 떨어져도 받는다. 그렇다면 그 소리는 뭐냐면요. 너무나 소소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품에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상품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그 다음에 그 판매 수수료를 취하기 위한 그러한 상품으로 전락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여러분들 그런 파생 상품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빤노 히토비토가 하세 쇼잉니 토시스루 도끼와 끼오츠게 낫게레바 나리마생이라고 정말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메피에부, 깡루, 피블릭, 앵베스티, 낭레, 프로디, 네리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페인어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현명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안 그렇게 된다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요, 그 4.2%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원금 전체 날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원금 10억 원이면 10억 원 다 날린다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10억 원 투자해가지고 4,200만 원, 4.2%라면 4,200만 원 벌려고 들어갔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4,2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200을 번다 할지라도 설사 투자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4.2% 받아봤자 종합과세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종합과세 아니라면 이자소득세 내야죠. 건강보험료 내야죠. 그 다음에 그 상속세 증여세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10억까지 정도로 투자한다면 재산이 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공해도 실익이 없고 만약에 실패했다면 원금 10억 전체를 날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저한테 전화 주신다면 각 건 몇천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독일 국제 파생 상품에 투자할 바에는요. 미국 국제 현재 4%대
형성하고 있는 미국 국채 ETF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이 4% 5%대까지 올라갔었는데 당연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랬을 때 캐피탈 게인하고 인컴 게인하고 동시에 다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국채 ETF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쪽을 더 뭐라고 할까, 파생 상품 말고 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ETF가 주식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 놓고 또 베이고쿠 사이 ETF니 토시시마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상 ETF에 좀 일부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졌을 때 캐피탈 게인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에 투자한다 하더라도요, 좀 안정적으로 만기가 좀 적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두레이션이 좀 짧은 거, 두레이션이 바로 짧을수록 리스크, 채권 투자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만기 매월 지급식 금융기관, 저축기관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매월 0.5% 이자를 지급받아서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 노후 생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어디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안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반드시 끼게 돼 있는데 리스크 해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때만 되면 좀비처럼 나타나는 브라질 채권, 브라질 국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 국채 수익률을 제공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 이게 비과세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2, 3년 단위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나오는데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Next time, let's find out why you should never invest in Brazilian government bonds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 투자했을 때 8%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비과세라서 세금도 없을 수도 있지만 브라질 화폐라고 하는 헤아라가 있습니다. 헤아라가 폭락된다면 여러분 원금 대부분을 다 손실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상품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제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 prochaine fois, apprenons pourquoi il ne faut jamais investir dans les obligations d'État 브레질리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점점 파생 상품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가에서를 만나야지 현명한 선택할 수 있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삽니다. 살아가면서 100년을 산다면 80년 100년을 산다면요, 수십만 번도 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못 선택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공짜 컨설팅으로 여러분을 깨워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정신보험 뭐 이런 쓸데없는 상품들 가입시켜서 모든 자산관리를 폭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감사합니다.